내일이면 27일이죠. 그죠? 내일부터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매매 가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 가격은 그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내가 집을 5억에 전세를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세입자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세입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5억은커녕 현재 보증금 내주려면 5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짜리 세입자를 빠질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재 전세 시세는 뭐 3억 5천 그 정도 시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돈을 갖다가 1억 5천을 더 보태서 새로 세입자를 3억 5천에 드리고 내 돈 1억 5천을 보태서 5억을 맞춰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그럴 만한 돈들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소위 역전세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에 문제가 되었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진짜 격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임대인은 나 돈 없으니까는 모르겠다 법대로 하자 이런 식. 임차인은 나갈 집을 정해놨는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주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러한 역전세가 나는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역전세 보증금, 방금 예를 드린 그 1억 5천 정도의 역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대출을 해주겠다. 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런데 그 돈을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 통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 그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전세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27일 내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그런데 이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딱 1년간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요 대책에는 지금 집주인에게 DSR 40%, 요건 지금 전 국민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이 있어도 내 소득이 안 맞춰주면은 대출을 많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거죠. 집주인에게 DSR 40% 적용을 하지 않고 대신에 DTI 60%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1년 한시적이라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경우에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출 실행 1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 하고 최소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허용을 해주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 경우는 자, 현재 내 집에 5억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5억 원을 고스란히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 5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대신에 이 집주인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된다. 대출 실행하고 1개월 이내에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최소 2년 동안은 거기에 살아라.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대책은 세입자에게 직접
이 전세금 반환 대출금을 지급을 해서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환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 그러면은 신규주택 구입하려면 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고 나서 내가 또 새로 집을 산다. 그런 경우에는 그 대출 전액을 회수를 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안 해주겠다. 아예 안 해주겠다. 이런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주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절대 안 풀릴 줄 알았던 DSR도 특정 상황에서는 풀릴 수가 있다. DSR 절대 안 풀어줄 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DSR은 어떠한 경우에도 DSR은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DSR을 지금 풀어줬습니다. 물론 특별한 조건이죠, 그죠? 특수한 조건에는 해당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DSR을 풀어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또 다른 어떠한 그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또 DSR을 풀어줄 수 있는 선례가 남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하거나 뭐 경착륙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DSR도 풀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현재 지금 DSR 40%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DSR 40%는 소득이 큰 사람에게만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많이 적어요. 예로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 소득이 뭐 5천만, 6천만 밖에 안 된다면은 대출 한도는 3, 4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상 그 LTV, 그러니까 내 집의 가치가 뭐 20억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LTV의 50%에 해당하는 뭐 10억까지는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크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집을 50% 가격에 경매 넘겨버리고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DSR 규제를 촘촘하게 엮어놨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은 DSR에 묶여서 유동성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있던 유동성도 이번에 역전세 다 털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계기로 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고 나서 다시 집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모두 회수하고 3년 동안 주담대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또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뭐 다른 사람 명의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또 방법을 찾아내겠죠.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의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그 돈이 없으니까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반환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 집을 금매로 팔아서라도 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겠어. 이런 경우에 금매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때문에 금매로 나오는 매물은 없지 않겠는가. 나온다 하더라도 극히 소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는 관점을 보셔야 되겠죠. 금매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급금매로 나오는 그러한 매도 물량은 앞으로 줄어든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그러한 형태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급급매는 이제는 나오기 힘들겠구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봅시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방향에서, 자, 정부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규제 완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또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이제 정책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문제. 현재 2주택에서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적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2주택에서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8%, 3주택에서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12%. 요 장벽이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솔직히 3주택자가 집을 하나 진짜 더 사고 싶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 12%를 내고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규제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하반기에 좀 보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에 보실 그 세제 쪽에서 규제가 어떻게 풀린가 보실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문제. 요게 좀 조정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세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1년까지는 70% 양도세. 그럼 지방세 합치면 77%입니다. 77%입니다. 1년 지나서 입주 때까지는 60%, 지방세 합치면 66%예요. 요게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래서 정리하면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요것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풀린다면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DSR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나 60%까지 올려주게 된다면 그때는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아마 활개를 칠 겁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은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